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 풍수지리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몇 자리나 집터를 봐주고 그저 푼돈이나 몇 푼 받는 자였지요. 그의 이름은 홍직원이라는 자였는데 평소 순박하고 욕심이 없어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홍직원에게는 딸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시집가고 셋째 딸만 남았었지요. 헌데 첫째 딸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었는데 혼인한 지 3년도 안 되어 시집이 쫄딱 망했답니다. 그 바람에 첫째 딸은 술주정꾼이 된 서방과 시부모들의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둘째 딸은 운이 좋아 한양 명문 가문으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신랑이 호조자랑으로 젊은 나이에도 상당한 고위직이었지요. 헌데 신랑이 혼인 후 여러 집 살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엄청난 호색한이었는데 한 여인으로는 양이 차질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여러 곳에 첩을 두고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둘째 딸은 별을 볼 수도 없었고 자식을 낳지도 못했지요. 그 때문에 시부모들에게 구박을 맞기 일쑤였습니다. 대를 끊을 셈이냐며 둘째 딸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단을 쳤지요. 이게 다 내 탓이다. 본인들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홍직원은 두 딸이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혼처가 아닌 자신이 직접 혼처를 찾아주기로 작심했지요. 그리 마음을 단단히 먹은 홍직원이 어느 날 셋째 딸을 불렀습니다. 예, 숙경아,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잘 듣거라. 네, 아버지. 너는 앞으로 나흘 동안 먹지도 말고 씻지도 말며 잠은 헛간에서 자거라. 그 말에 셋째 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내 언니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책임이 크니라. 그래서 너만큼은 내 언니들같이 살게 하고 싶지가 않구나. 네, 그런 뜻이라면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평소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던 셋째 딸 홍숙경은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랐지요. 그날 이후 셋째 딸은 헌옷으로 갈아입고 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먹지도 씻지도 않았지요. 그 때문에 나흘 후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닷새가 되는 날 아침 일찍 아버지 홍직원이 셋째 딸을 불렀지요. 그만하면 이제 되었다. 오늘은 장터 입구 느티나무 오른편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국어를 하거라. 그리고 누가 내게 묻거든 부모는 없다 하고 내 몸값은 한 냥이라 말하거라. 아니, 아버지, 제 몸값이 한 냥이라니요. 한 냥에 저를 팔고자 하시는지요? 너를 파는 게 아니란다. 그 한 냥이 내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야. 그러니 이 애비를 믿고 그리 해보거라. 셋째 딸 홍숙경은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버지의 능력을 보면서 자라온 숙경은 아버지 말에 순응을 하였지요. 네, 알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셋째 딸 홍숙경은 언니들이 시집가서 고통받는 삶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풍수를 잘 보는 아버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날 아침 셋째 딸 숙경은 거적대기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터 입고 느티나무 아래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국어를 시작했지요. 그녀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낮이 되고 정오가 되자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숙경은 기력이 없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웬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한 명 다가와 물었지요. 얘야, 너는 부모가 없느냐?
노인의 말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숙경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런 쯧쯧 불쌍한 지고. 노인은 숙경을 한참 동안이나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말을 꺼냈지요. 얘야,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살 수가 있겠니? 한 냥입니다. 그렇단 말이냐? 숙경의 말에 노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얘따 한 냥이다 바꿔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니 날 따라오너라. 예, 어르신. 숙경은 한 냥을 받고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참을 걸어 다 쓰러져가는 작은 기와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노인은 전직 참봉을 지낸 명색이 양반이었으나 지금은 처자식도 없이 방둑한짜리 초라한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허참봉이라 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홍숙경이라 합니다. 붉게 피어오르는 봄의 경치라. 좋은 이름이구나. 일단 내 몸에서 냄새가 나니 먼저 깨끗이 씻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셋째 딸 숙경은 가마솥에 물을 끓여 무억해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씻다 보니 무척 개운했지요. 깨끗이 씻고 나자 허참봉이 말했습니다. 허참 씻고 보니 참 고운 얼굴이구나. 이제 너는 밥하고 빨래를 하거라. 그리고 밤이면 내 방으로 건너와 내 어깨 좀 주물러 다오. 네, 어르신. 셋째 딸 홍숙경은 그날부터 허참봉 집에서 밥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노인의 방으로 건너가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지요. 시원하다. 내 손맛이 아주 맵구나 하하. 허참봉 노인은 숙경의 안마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몸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지요. 방 2칸짜리 작은 집에서 허참봉은 안방에서 자고 숙경은 웃방에서 잤습니다. 허참봉은 숙경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도 너무 좋았지요. 한 냥짜리 치고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착한 심성이 더욱 마음에 들었지요. 처자식이 없어 홀로 외롭게 늙어버린 허참봉은 착하고 예의 바른 숙경이 왠지 딸자식 같았습니다. 헌데 그 작은 집에는 단 2식구뿐이다 보니 숙경에게는 남는 시간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참봉이 숙경을 불러 말했지요. 예, 숙경아, 그동안 너를 곁에서 지켜보니 내가 참으로 착하고 예의가 바르더구나. 이참에 내 양녀가 되어볼 생각은 없느냐? 내가 그리만 한다면 내가 내게 글도 가르쳐 줄 것이고 양반의 법도도 가르쳐 줄 것이다. 정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암 괜찮고 말고 내가 내 양녀만 되어준다면 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홀로 외로이 긴 세월을 살아오셨을 허참봉이 안쓰러웠던 숙경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지요. 그리하여 숙경은 홍숙경에서 허숙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허참봉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렸지요. 예, 숙경아. 이제 내가 내 딸이 되었으니 양반과 신부 수업을 받자꾸나. 네, 아버지. 그날부터 허씨 양반 가문의 양녀가 된 숙경은 양아버지 허참봉에게 글을 배우고 양반가의 예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녀는 학습 능력이 무척 빨랐지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족족 흡수력이 빨랐습니다. 허참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구나. 내가 복덩이를 얻은 것 같구나 하하. 허참봉은 숙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는 다 늙도록 이제서야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지요. 숙경아, 내가 본 논어 한 구절을 말로 한번 설명해 보거라.
예, 아버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라 하였으니 군자는 화합하되 자기 주관을 지키고 소인은 남을 따라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허허, 내 능력을 나 혼자 보기에는 참으로 아까워하하. 허숙경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허참봉은 너무 좋은 나머지 동네방네 딸자식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그러다 보니 허숙경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현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이복의 이방, 허참봉의 여식이 타고난 천재라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대학 논어 맹자를 달달 외운다 합니다요. 허참, 세상에 그런 여인도 다 있단 말이냐? 현감은 여인이 글을 읽는다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사서오경을 떼었다니 더욱더 신기했지요. 내 소문만 듣고 알 수 없으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며칠 후 현감은 허참봉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내 집을 다 찾아오고 어쩐 일이여 현감? 소문에 듣기로 허참봉의 양녀가 대단하다 들었소. 해서 궁금하던 차에 찾아와 봤지요. 허참 미천한 내 여식 때문에 현감께서 발걸음을 다 하시고 이렇게 기쁜 날이 다 오다니 참으로 살맛나오. 허참봉은 숙경을 불러 현감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허허,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양녀로구나. 그래, 내가 총명하다 하니 얼마나 총명한지 내 문제를 한번 내보마. 그렇게 하시지요. 보이지는 않으나 모든 일을 지배하고 모르면 불행하고 알면 길이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덕이옵니다. 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혜와 도덕을 통해 길이 되나이다. 허참 놀랐구나. 그럼 어디 이 문제 또한 한번 맞춰보거라. 한 덩이로 있어도 나누면 늘어나는 것, 나누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느냐? 이는 지혜이옵니다. 나누어 베풀면 배로 돌아오고 나누지 않으면 점점 다치나이다. 오, 역시 듣던 대로요. 내 혼인할 아들만 있다면 며느리로 삼고 싶구려 하하. 과찬이요. 그저 미천한 자의 보잘것없는 여식일 뿐이요. 허참봉은 겉으론 겸손한 척을 하고는 있었지만 속으론 엄청 뿌듯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과연 신동이란 소리를 들을 만하오. 내 오늘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진기명기를 본 것 같소이다. 여인이 이리도 학식이 높고 총명하다니 대단한 따님을 두셨소 허참봉. 현감이 극찬을 하고 호탕하게 웃으며 돌아가자 허참봉은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 숙경아. 내 덕에 내 말년이 참으로 행복하구나 하하. 허참봉의 양녀 허숙경의 소문은 조금씩 퍼지더니 급기야는 먼 한양까지도 번졌습니다. 고을 현감이 자신이 본 것을 한양에서 자랑하듯 떠버리고 다녔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허참봉 문중의 높은 관직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허참봉 문중의 정의품 이조판서 허겸도 있었지요. 아니, 우리 문중에 그런 여식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구나. 이조판서 허겸은 자신의 문중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처자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었지요. 여봐라, 형님께 사람을 보내. 그 처자를 내게 보내보라 하거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조판서 허겸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숙경을 데려오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허참봉 집 앞에는 가마가 도착했지요. 참복날이 이판대감께서 숙경아 씨를 데려오라 했습니다요. 아니, 허겸은 조정일을 하느라 바쁠 텐데 어째 내 여식을 데려오라 하였느냐? 대감께서는 숙경아 씨의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할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요. 허참봉은 가문의 동생뻘되는 이조판서 허겸이 자신의 양녀 숙경을 찾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허참 별일이다. 그간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내 양녀를 보내라니. 하지만 문중에서 가장 큰 벼슬을 하는 사촌 동생뻘이다 보니
안 보낼 수도 없었지요. 허참봉은 숙경을 불러 한양에 잘 다녀오라 일러두었습니다. 예, 숙경아. 한양에서 사촌 동생이 널 보자 하니 잘 다녀오거라. 무슨 일 때문이온지요? 나도 무슨 연유로 널 데려오라 했는지 잘 모르겠다. 허나 염려는 말거라. 우리 문중 사람이니 내게 해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어요, 아버님. 그리하여 허숙경은 채비를 하고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가마는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양에 도착하니 이조판서 허겸이 나와 허숙경을 맞아 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숙경이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조판서 허겸은 숙경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문중의 어른들이 모두 와 있었지요. 문중 어르신들은 숙경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이마가 훤한 것으로 보아 왕후장상감이로다. 관상은 왕후장상감이나 출생이 한 가지 흠이로다. 세자빈 후보들 중에 자질이 월등하면 출생은 문제가 되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의 친부는 뭐하던 사람이었느냐? 아버님은 풍수지리를 봐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필시 내 아비는 너를 내게 보내기 위해 형님께 양녀로 드렸을 것이다. 내 친부가 큰 뜻을 품었구나. 아무튼 이제 내가 너를 잠시 시험해 봐야겠다. 과연 내가 왕후장상감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하문하시옵소서. 문중 어르신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숙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내겠다. 대학의 첫 구절을 말하고 그 뜻을 말로 풀어보아라. 예,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빈 제지어지선이니 이는 큰 학문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친히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학문이 곧 수양과 정치로 이어진다는 뜻이옵니다. 숙경의 대답에 문중 어른들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숙경이 과연 왕후장상에 자질이 있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지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내보겠다. 한 고을에는 어진 어른이 있고 다른 고을에는 어진 벗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어진 벗을 따르는 것은 사사로운 정이나 어진 어른을 따르는 것은 천하를 위한 도의옵니다. 저는 사사로운 정보다 바른 도를 쫓아 어진 어른을 찾아가겠습니다. 과연 훌륭한 정답이로다. 숙경이 대답을 할 때마다 문중 어른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지요. 정도를 아는 것으로 보아도 너 맹자는 통달을 하였겠구나. 허면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한 사람이 말하면 믿지 않고 두 사람이 말해도 의심하되 세 사람이 말하면 모두가 믿는다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을 의미하겠느냐? 거짓도 여럿이 입을 모으면 진실처럼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살펴야 한다는 교훈이옵니다. 아,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이미 정상에 머물렀도다. 좋다. 내가 세상 이치를 깨달은 듯하다. 허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다. 길이 셋으로 갈리어 한 길은 짧으나 가시덤불이 많고 한 길은 멀되 평탄하며 한 길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더라. 너라면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가시덤불길은 조급한 자의 길이요 끝 모를 길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옵니다. 하여 저는 비록 멀더라도 평탄한 길을 택하겠사옵니다. 바른 길을 돌아는 가되 끝내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는 법이옵니다. 내가 조급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니 향후 중궁전에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허허, 우리 문중에 둘도 없는 인재로다. 세자빈으로 천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문중에서 세자빈이 나와야 할 것이요. 허참봉에 여시키면 가능할 것 같소. 문중 어른들은 숙경을 향해 극찬했습니다. 이조판서 허겸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세자빈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불렀습니다. 지금 궁에서는 중전의 친가 세력이 왕권까지 흔들고 있어 국정이 혼란스럽단다. 헌데 내가 훗날 중전이 될 수만 있다면 내게는 친가 세력이 없기에 중궁전은 다시 평화를 찾을 것이다. 허면 제가 세자빈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그렇단다. 너의 관상은 왕우장상의 관상이다. 헌데 너의 마음가짐이 바르니 중궁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보겠느냐? 허숙경은 아버님께서 나흘을 굶기고 창고에서 재우며 씻지 못하게 한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언니들의 비참한 시집 생활을 보며 아버님께서는 막내딸만큼은 시집을 제대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숙경은 아버님의 큰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오냐, 그래. 형님께는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이제부터 세자빈이 되기 위한 궁중 수업을 받거라. 너의 세자빈 수업은 중궁전 상궁을 지냈던 최상궁이 직접 가르쳐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허숙경에게 세자빈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세자빈이 되려면 말씨 걸음걸이 눈길 하나까지 모두 왕실에 맞게 품격을 갖춰야 한다. 네, 최상궁 마마. 우선 상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굽고 바르게 펴야 한다. 최상궁은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숙경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허리와 어깨의 기운을 고르게 하거라. 궁중에서는 몸짓 하나가 곧 왕실의 품격이요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숙경의 왕실 예절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지요. 너무 곧다. 너무 곧으면 칼이 되고 칼은 오래 쓰지 못한다. 부드러움 속에 나를 감추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이다.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세자빈 수업이 끝나고 그날 밤 숙경은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고생을 시키신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언니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신 뜻, 제가 반드시 아버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조 판서 허겸은 숙경의 세자빈 수업을 지켜보며 흡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세자빈 간택에 숙경을 천거할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허숙경의 친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는 천리길 앞을 내다보고 숙경을 자신에게 보낸 게 틀림이 없었지요. 숙경이 세자빈이 되거든 내 꼭 그대를 한번 찾아보리다. 만약 숙경이 세자빈에 간택되어 이 나라 조선의 중전이 된다면 그대는 정말 조선 최고의 도사 중의 도사요. 드디어 궁에서는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조 판서 허겸은 자신의 문중가문의 이름으로 허숙경을 천거하였지요. 궁중의 외전에는 이미 여러 규수들이 와 있었습니다. 영상대감의 손녀와 조정대신들의 여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요. 이제 허숙경은 그들과 함께 글과 예절, 궁중 예법, 그리고 지혜와 총명함으로 세자빈의 자질을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숙경이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다른 규수들이 숙경을 일제히 바라보았지요. 숙경은 일체 주눅들지 않고 품위 있는 자세로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리로 찾아가 기품 있게 앉았지요. 듣자하니 천한 출생이라 하더니만 어찌 이곳까지 온 것이야 격떨어지게. 이조판서 조카라 하지만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천한 신분이 아닌가? 우릴 뭘로 보고 이따위 계집을 드리냔 말이다. 조선 최고 가문의 여식들은 숙경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허나 허숙경은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그녀들의 말에 두 귀를 닫았지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으로는 글짓기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글짓기요. 임금의 덕을 찬양하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지으시오. 임금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백성의 삶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구나. 숙경은 침착하게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녀는 시문의 충성과 자비 그리고 지혜를 고루 담아 글을 지었지요. 자, 다음 두 번째는 경전에 관한 시험이요. 허숙경 교수는 맹자의 인과 의를 각기 설명하시오.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며 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른 일을 행하는 마음이옵니다. 인과 의가 함께할 때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나이다. 허숙경의 말에 시험관들은 눈빛을 서로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한켠에서는 두 교수가 허숙경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들은 영의정과 좌의정이 천거한 교수들이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우리와 같은 궁중 시험을 본다고? 반드시 떨어뜨려야 해. 글짓기야 잘했을지 모르지만 다음 예절과 재치 시험에서 허점을 찾아내 쫓겨나게 만들 것이다. 두 교수는 서로 작당하여 숙경을 떨어뜨릴 구실을 찾기 시작했지요. 이번 시험은 즉석 시문짓기요. 주제는 봄의 경치와 백성의 안녕이요. 누가 먼저 말해보겠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스 어서 해보시오. 꽃은 피어도 백성의 마음과 안녕이 먼저라. 산과 들도 평안할 때 봄은 진정 아름답도다. 그녀의 시문이 끝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시험관들이 크게 감탄하는 눈빛이었지요. 그 순간 두 교수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차 시험이 끝났고 다음날 1차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허숙경의 이름도 들어 있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 천한 것이 우리 반열이 있느냔 말이다. 그렇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떨어뜨리고 말 것이야. 이제 남은 후보는 3명. 2명은 허숙경을 극도로 싫어하는 2명이고 나머지 1명이 허숙경이었지요. 허숙경은 두 교수들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 채 차분히 다음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각 교수는 세자빈 후보로 최종 평가에 들어갈 것이니 각자 준비를 철저히 하시오. 드디어 세자빈 최종 선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궁중에는 여러 대신들과 내명부의 중전마마 그리고 시험관들이 모여 교수들의 품격과 덕망을 살피고 있었지요. 오늘은 세자빈의 기품을 최종으로 가릴 것이다. 각 교수는 지혜와 덕을 뽐내어 보이도록 하라. 허숙경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헌데 나머지 두 교수는 허숙경의 허점을 찾으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그녀들은 귀속말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허숙경의 치부를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출신을 들추어내 중전마마의 눈밖에 나게 하면 끝이요. 조소, 지금까지 시문이나 답변은 잘했지만 그 문제만큼은 중전마마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시험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덕목, 둘째는 궁중예절, 셋째는 즉석 상황 판단이었지요. 먼저 덕목 시험입니다. 각 교수는 어진 아내의 도리를 말해보시오. 영의정의 손녀는 장황한 말로 화려하게 답했으나 시험관들의 표정은 썩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허숙경의 차례였지요. 어진 아내란 남편을 섬기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화목히 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하옵니다. 가정과 나라가 함께 평안해야 진정한 도리라 하겠습니다. 허숙경의 답변에 시험관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중전마마 역시 만족스러운 기색을 보였지요. 그러자 위기를 느낀 좌의정의 여식이 슬그머니 손을 들어 말했지요. 허면 허숙경은 천한 출신이 아니옵니까? 과연 그런 출신으로 궁중의 체면을 세울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 말에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나 허숙경은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지요. 천한 출신이라 하여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꽃은 들판에서도 피고 궁궐들에서도 피어납니다. 다만 그 향기는 어디서든 만 백성을 위로하옵지요. 순발력 있는 허숙경의 재치 있는 대답에 좌중이 웅성거렸고
시험관들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기품 있는 대답이로다. 시험관은 시험을 계속해보라. 중전의 반응에 영의정의 손녀와 좌의정의 여식은 당황했으나 마지막 즉석 상황 판단에서 또다시 숙경을 곤란하게 하려 했지요. 만일 세자가 큰 병환에 걸렸을 때 세자빈으로서 취할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이를 불러오겠사옵니다. 저는 하루라도 곁에서 시중을 들겠사옵니다. 허숙경은 침착하고 조리 있게 말했습니다. 세자마마의 병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고 나라의 중대사이옵니다. 어이를 모시되 병환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원인이 되는 모든 곳에 조치를 해야 마땅하옵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허숙경의 말에 중전과 대신들이 크게 감탄하였고 좌중은 그녀의 지혜에 숙연해졌지요. 자, 그럼 오늘 시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날 시험은 모두 끝났고 시험관들과 중전이 허숙경에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자 나머지 두 교수는 초조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허숙경을 떨어뜨릴 궁리를 하였지요.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세 후보는 세자와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자와 세 후보들 사이에는 어렴풋이 형체만 보이는 발이 내려져 있었지요. 잠시 후 세 후보에게 국화차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자의 뜻이었지요. 세자, 오늘은 세자빈이 될 교수들과 환담하여 마음을 살펴보거라. 네, 어마마마. 세자 앞에 3명의 후보들이 앉아 조심스럽게 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의 손녀와 좌의정의 여식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세자좌. 신첩은 어릴 적부터 경서와 예법을 배워 세자좌를 보필할 유일한 제목이옵니다. 세자좌, 저 또한 대대로 충절을 지킨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 세자빈의 도리를 충성으로 지키겠사옵니다. 세자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두 교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숙경의 차례가 되었지요. 세자는 마지막 숙경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궁중의 위기가 닥치면 내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 저는 세자좌의 곁을 지키되 궁중의 화목을 먼저 살피겠사옵니다. 궁중이 어지러우면 대소신분을 막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곧 세자좌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옵니다. 허숙경의 말에 세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단순한 아첨이 아닌 궁궐 전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에 감탄했지요. 앞서 말한 두 교수의 좁고 작은 시야가 아닌 전체를 살필 줄 아는 넓은 시야가 세자의 마음을 감복해 하였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구나. 그대는 누구인고? 저는 이조판서 허겸어른께서 청거한 허숙경이라 하옵니다. 짧은 대면 속에서도 세자의 마음이 허숙경에 기우는 것 같자 남은 두 교수는 더욱더 치를 떨었지요. 이대로 두면 세자의 마음마저 전현에게 빼앗기겠구나. 시녀들을 매수해서라도 허숙경의 허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무리 청렴한 계집이라도 더러운 소문이 돌면 끝이야. 그녀들은 세자의 면담이 끝나고 따로 만나 허숙경에게 더러운 소문을 만들어 궁에 퍼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들은 곧 궁중 시녀와 내관을 꿰어내 허숙경이 머무는 방의 금침보를 몰래 숨기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궁중에서 금지된 품목으로 왕실만 쓸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행여 발각되면 큰 죄가 될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두 교수는 날이 저물자 몰래 시녀 하나를 꿰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빛 자수가 놓인 금침보를 건네며 음모를 꾸몄지요. 이것을 숙경의 처소에 몰래 숨겨두거라. 내일 아침 검열 때 반드시 발각되어야 한다. 허나 들키면 제 목숨이 위험하옵니다. 걱정 마라. 우리 아버님이 누군지 모르느냐? 내가 이번 일만 잘하면 후에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허나 내가 만약 우리의 명을 거역하면 아버님께 말해 너를 궁에서 쫓아낼 것이다. 시녀는 두 교수의 협박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부모님들을 잘 알기에 거부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두 교수의 지시대로 금침보를 허숙경의 방에 몰래 숨겨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관이 후보 교수들의 처소를 검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숙경의 방에서 금침보가 나왔지요. 금침보라니 궁중법도를 어기고 사치품을 숨겼구나. 이는 궁중의 법도를 어긴 것이요. 세자빈이 되겠다던 계집이 이리도 욕심이 많다니 당장 자격을 박탈해야 하오. 허숙경의 방에서 금침보가 나온 것을 보고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허숙경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 말했지요. 이 물건을 어젯밤 시녀가 몰래 제 방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허나 제가 그대로 두고 오늘 아침에야 밝히려 한 까닭은 저를 모함한 자들의 본심을 모두에게 드러내고자 함이었나이다. 그 말과 동시에 허숙경이 시녀 앞으로 다가가 말했지요.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 죄를 물으려는 게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나라를 위해 진실을 모두가 알아야 하느니라. 허숙경이 꼭 집어 말하자 시녀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습니다. 바른대로 말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거짓을 고했다가 삼족이 멸할 것이다. 시험관의 엄포의 시녀는 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두 교수분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궁에서 쫓아내겠다 하여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그 순간 장내는 바짝 얼어붙었고 영의정의 손녀와 좌의정의 여식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거짓말이다. 저 천한 시녀의 말 따위를 누가 믿겠소. 모하며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하오리까? 두 교수가 펄쩍 뛰며 발뺌을 했지만 허숙경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자비는 왕실과 나라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여 반드시 진실을 가려 올바른 선택을 하시리라 믿사옵니다. 그때 마침 세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허숙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허 교수가 보여준 기지와 정직함이야말로 세자빈이 지녀야 할 덕목이요. 반면 남을 모함한 자는 그 허물을 벗기 어렵도다. 하여 시험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가려 모함한 자를 반드시 밝혀내시오. 알겠사옵니다, 세자전하. 그리하여 시험관은 시녀를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 그에 따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두 교수가 장터 포목점에 의뢰하여 금침보를 만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지요. 그로 인해 허숙경은 위기를 지혜로 돌파하고 오히려 최고 명문 가문의 두 교수를 물리치고 세자와 중전의 신임을 더욱 굳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최종 발표 날이 밝았지요. 궁궐의 대전에는 조정 대신들과 규수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내관이 임금의 교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딸과 손녀 중 세자빈의 오를 자를 뽑아 명한다. 덕행과 재치, 지혜와 용모를 고루 갖춘 이는 허시문 중에 허숙경이노라. 그 순간 대전안이 술렁이며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대감의 손녀도 조정 대신의 여식들도 모두 숙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분하고 분하도다. 어찌 천한 출신이 세자빈으로 뽑힌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돼. 이조판서가 우리를 짓밟고자 꾸민 술책일 게야. 곧이어 임금의 교지가 내려지고 세자의 뜻이 굳건하니 감히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이 확정되고 이조판서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허참봉도 올라와 있었지요. 형님 덕에 우리 문중에서 세자빈이 나왔소. 이 모든 게 형님 덕분이요. 허허, 자네가 내 양녀를 오라 한 이유가 다 있었구만. 이게 다 자네 덕분이 아니겠는가? 형님의 여식을 세자빈으로 만든 이는 따로 있어. 어서 이리 와보시오, 홍지관. 이조판서 허겸이 부르자 허숙경의 친부 홍지관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소. 나는 홍지관이라 하오. 바로 이분이요. 이분이 바로 세자빈을 만든 장본인이요.
허참봉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내 양녀를 세자빈으로 만들었단 것인가? 이분이 바로 허숙경을 내게 보낸 장본인이었소. 그 말에 허참봉은 또 한 번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홍지관께서 직접 말씀해 보시오. 허숙경의 친부 홍지관은 먼저 시집간 두 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만큼은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모두에게 추앙받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 허참봉 눈에 띄게 한 것이요. 홍지관의 자초지종을 들은 허참봉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내가 어찌 숙경을 세자빈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한 것이요. 그것은 땅의 기운과 천기를 읽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허참 그러고 보니 조선 최고의 풍수가가 여기 있었구려 하하. 그날 밤 이조판서 허겸의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가, 어서와 친부에게 인사하거라. 아버님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오냐 그래, 참으로 대견하고 대견하도다. 내가 세자빈이 되었다는 소식에 내 언니들이 시집에서 공주 대접을 받고 있단다. 내가 언니들까지 모두 살렸다. 홍지관은 시집간 두 딸까지 생각하여 작심하고 셋째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시집간 두 딸도 이제는 시집에서 공주 대접을 받고 팔자가 폈지요.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부디 세자 전하를 잘 보필하여 천년대계를 만들거라. 네 아버지, 아버님의 큰 뜻에 따라 왕실을 튼튼히 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홍지관도 허참봉도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양짜리가 이렇게나 큰 뜻이 숨어 있었구려. 당시 내 주머니엔 딱 한 양만 있었소. 만약 두 냥이라 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오. 하하. 허씨 가문이 된 허숙경은 결국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자를 내조하여 훌륭한 세자를 만드는 데 일조했지요. 세자는 지혜롭고 총명한 부인 덕에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세자빈이었지요. 아버님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자마마를 보필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한양으로 시작해 세자빈에 오르게 한 홍지관은 조선 최고의 풍수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이 대문 밖까지 줄을 설 정도였지요. 그렇게 한 양짜리 거지 처녀가 왕실의 세자빈이 되었다는 극적이고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주와 재능이 있어도 가르치고 다듬어 주어야 빛이 난다는 말이지요. 허참봉과 최상궁의 가르침을 통해 숙경의 재능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딸의 재능을 알아본 홍지관 같은 눈도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